선배님, 응? 선배님께서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게 결혼하고 나서 관심을 가졌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? 저도 사실 뭐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그때 이제 뭐 막 진짜 알아보고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을 좀 안정적으로 찾아야겠다라는 책임감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. 네. 그때 2015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전세 대란이었어요. 전셋집 찾는데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은 만큼 찾다 보니까 그게 공부가 된 거야. 그리고 이제 혼자 살 때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 많이 찾잖아요. 그쵸. 근데 사실 결혼을 하면 못해도 빌라 또는 아파트만 또 보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또 클래스가 다르냐. 그쵸. 그동안 많이 모아놨으면 모르겠는데 월급 받아서 쓰고 하다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더 높은 급의 부동산을 이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사실 좀 현타가 많이 오죠. 아니 그때도 전세 대란이었어요? 그쵸. 그때 전세 대란이었어요. 아니 지금도 뭐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데 네. 이 전세는 항상 대란인가 봐요. 아니요,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이제 2015년 그때는 이제 막 반등하고 올라가기 막 직전 막 그때쯤이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전세가 없었죠. 막. 선배님께서는 결혼을 하면서 솔로일 때와 결혼하고 난 뒤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뭐 그런 게 있으세요? 급여죠, 급여. 왜요? 급여의 상대성. 왜냐면 급여를 결혼한다고 더 올려주진 않잖아요. 네. 근데 급여는 똑같이 했는데 혼자 살 때는 월세 내고 뭐 차 하나 끌고 그다음 뭐 내 생활비 하고 해도 사실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못 느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일단 집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. 그때 이제 서울 살다가 이제 그 경기도로 빠지면서 그냥 작은 아파트 오래된 거 전세로 들어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는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또 대출을 받게 되죠. 네. 그럼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나가니까 똑같은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, 네네. 그리고 저는 결혼한 해에 또 애기도 낳았어요. 생활비 나갈 게 많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뭐 이걸 유지하는 유지비만으로도 이게 버거웠던 거예요. 제가 알기로 선배님 대기업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 대기업 월급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? 아, 그렇죠.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봉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인데 네. 임원급처럼 많지 않은 이상 30대 사회 초년생이 받는 월급은 사실 막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네. 좀 근무 환경이 좋은 건 있고 복지가 좋은 건 있으나 사실 급여 수준에서는 연봉으로 치면은 뭐 몇 천이 더 높겠지만 그걸 또 뭐 세금 떼고 12개월로 나누고 어쩌고 하면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다. 또 그런 거 말고 또 바뀐 게 있어요? 뭐. 급여 말고 이제 뭐 내 생활이 없는 거죠. 시간이 없다. 그럼 지금 이런 얘기만 들어보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. 왜요?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누구나 친절하고 좀 약간 게을러지잖아요. 네.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? 예민해지고 움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. 움직이려면 배고파져야 돼요. 네. 근데 배가 고파지려면 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. 네. 입이 늘어나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. 결혼을 하고 내 월급으로 약간 빠듯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주거 공간이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그래도 빌라나 아파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네.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막 바로 뭐 이혼하고 뭐 그런 경우 잘 없으니까 그것도 유지하고 또 어쩌다 보면 애기도 생기고 하면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. 아니 그럼 이걸 들으면 네. 하기 전에 그냥 먼저 움직여서 준비를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네. 아까 얘기했잖아요. 배부르고 등 따시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? 안 움직이죠? 러셀님처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뭔가 깨가지고 네. 계속 움직였던 사람이 사실 제일 베스트 케이스긴 한데 네네. 대부분은 직장 다니고 막 하면 만족하거든요. 그렇죠. 사는데 그 만족함을 놓기 싫으니까 요즘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. 사실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결혼 안 하는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국가의 이런 뭐 대출이나 세금 규제 이런 것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국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나만 그렇게 피해받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당장은 만족감을 조금 떨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좀 잘 살려면은 배고픔 느끼고 절박한 상황에서 일단 움직여야 된다. 그러면 선배님이 먼저 결혼하기 전에 20대, 3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. 움직임이라는 게 있다면 뭐예요? 급여에 만족하지 마라. 그럼 만족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직장인들이 더 추가적인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내요? 많죠 요즘에는 뭐
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그다음 뭐 저처럼 뭐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있고 주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든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급여 받는 거 이외에 다양한 투자 요소들에 관심을 좀 가지면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게 좀 있거든요. 네. 네, 그때 이제 그거를 좀 파다 보면은 사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이미 뭐 스마트 스토어, 부동산, 네. 주식 뭐 다 고점이다. 이미 사람들 다 많이 해서 자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또 그런 반론을 제기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무리 레드오션이라 하더라도 네.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2015년에 결혼하고 투자를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도 많이 올랐다라고 했어요. 사람들이 네, 제가 앞으로 부동산 더 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길게 보면은 시작을 빨리 하는 게 낫거든요. 뭐든지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은 서울의 땅값이 지금 이게 완전 거품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네. 우리 자식들이 보면은 또 지금이 엄청 쌀 거라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다. 네,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집 안 사놓고 뭐 했냐 약간 그런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보면 뭐든지 레드오션이라도 자산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오션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와중에 좀 블루오션을 좀 찾아야죠. 근데 왜 블루오션을 사람들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거, 네, 좀 그쵸. 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. 그쵸. 왜냐면 편하게 돈 벌려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사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몰리는 것도 부동산보다 비교적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나 노력이 조금 덜 들어가는 건 맞아요. 그쵸. 왜냐면 부동산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나 체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100원을 벌더라도 100원을 버는 그 경험치를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주변에서 주식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딱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을 벌더라고요. 진짜 돈을 맞아요. 잘 벌더라고요. 생각 이상으로. 참 이런 걸 들어보니까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.